그 M번방의 그 전 운영자 네. 또 이 M번방 사건에 대한 일부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인터뷰한 방송사를 상당히 원망한다고 합니다. 신분이 그대로 또 알려졌다. 상당히 또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협박을 또 받았던 모양입니다. M번방 사건 관련 재판 맡았던 오덕식 부장판사가 스스로 네. 교체 요청을 했다면서요? 태평양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16살 이모군의 재판을 맡게 됐는데 이 태평양이라는 사람이 이 박사방의 회원이었다가 이 별도의 텔레그램망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 중에 한 명인데 이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 4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었습니다. 이 오덕식 부장판사가 이 고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최종범 씨가 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바탕으로 이 구하라 씨에게 협박을 가한 것을 두고 무죄를 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 당시 이 판사가 이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면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기어이 또 봤거든요. 이 예. 변호인이 굉장히 좀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꾀깨기가 마이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누가 이렇게 하고 나간지 아세요? 김경래 PD가 아까 들어왔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갔어. 아, 누르기 더 좋게 됐네요. 네. 하지 말아야 될 몹쓸. 네, 자, 행동은, 네. 오늘 아까 여느 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센트럴 파크 있잖아요, 뉴욕. 네. 네. 거기에 야전병원 차려져 있는 그 영상 사진 보셨어요? 네. 심각하더라고요. 대문짝만하게 사진 네. 나왔더라고요. 네. 센트럴 파크 뭐 재미 유학파라 많이 가봤겠네요. 그렇죠.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바로 네. 그 옆에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텔이 있기도 했죠. 오. 아니 그러니까 센트럴 가봤냐고요? 미국인들의 특히 뉴욕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한 곳입니다. 안 가봤구나.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이윤혜 교육부 장관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이제 온라인이죠, 이제 온라인 개학 방침.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학 일정 관련해서 또 이은혜 부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닙니다. 목요일인 9일부터 온라인 형태로 순차적으로 개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고3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수능 일정 또 입시 일정 다 연기가 12월 3일로? 네네, 연기됐죠. 11월 19일이었는데 네. 12월 3일로 2주가 연기됐어요. 그렇습니다. 수능이. 네. 자, 그리고 정상 기자. 네. 대구의 그 제2미주병원은 최다 병원 집단 감염 사례가 됐나 봐요. 아, 네, 맞습니다. 뭐 대구에서 뭐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서 최대 이 병원 집단 감염 사례가 됐는데 이 그 제2미주병원이 원래 이제 처음에 한번 그 감염자가 확인이 된 이후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이 확진자가 한 75명 정도 나왔었는데 계속 늘어나서 어제까지 지금 133명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이뤄진 집단 감염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이 발생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 환자하고 종사자들이 이 잠복기를 거치면서 이 격리 중에 감염이 생긴 것으로 이 보건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근데 더 의아한 것은 이 병동이 폐쇄병동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됐나 뭐 이 네. 부분도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니까 무슨 빌딩 높은 빌딩이죠. 네. 그 중간층까지는 다른 네, 병원이고. 대실 요양병원이 있고 맞아. 대실 네. 요양병원이고 그 상층부가 바로 이제 제2미주병원이 제2미주병원이고 있습니다. 정신과 병동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파된 거 아닌가 좀 그런 우려까지 나왔었는데 예. 일단 보건당국은 이 병원의 환기시설 등을 종합해봤을 때 공기 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뭘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뭐 그 환자들은 이 병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의료진들 중에서 오가던 종사자들. 사람이 확진이 된 게 퍼진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배 소장님. 네. 이런 상황인데 일부 대구 경북 지역 교회들이 여전히 몰래 예배를 보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사회적 격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특히 대구 경북은 그동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가 조금 또 주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미주병원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특정 종교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이 확산세를 최대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지금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또 사람들의 좀 눈을 피해서 집회 이걸 또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기간 중에 만이라도 온라인 예배를 할 수 네네. 있습니다. 온 국민을 네. 위해서 좀 같이 동참해줬으면 하는데 참. 자 그리고 어제도 뭐 일본의 그 유명 코미디언 한 분이 코로나19로 돌아가셨다 네. 이런 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명 인사들이 확진 또는 사망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 영국의 보리스 촌슨 총리가 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 영국에서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이 찰스 왕세자도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분도 요즘 영상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네, 70이 넘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그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이 세계 국가 원수 중 처음으로 이 그래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모나코 국왕이 국왕까지 이제 감염이 된 바가 있고, 그리고 스페인에 따르면 그 펠리페 6세 국왕, 그러니까 현 국왕과 이 사촌 관계인 이 공주가 사망을 했다. 이 80이 넘은 나이이긴 한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사망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에서는 그 유명 남성 코미디언, 굉장히 그 유명한 그분 코미디언이라고 성함이 또 하더라고요. 잊어버렸네. 네, 시무라겐. 시무라 켄. 시무라 켄.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사망해서 지금 일본인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저 김어준 뉴스공장에 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이영채 네. 교수님 전화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네. 진짜 일본 국민들이 이분 사망으로 진짜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특히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다르비슈라고 일본 네. 출신의 유명 투수가 있는데 예, 예. 다르비슈는 믿을 수가 없다. 켄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다르비씨가 그 확진자 됐다는 줄. 워낙 충격을 받은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마음을 또 SNS에 올려놓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 정상근 기자가 보리스 촌순이라고 발음했어요. 총리. 8할 네. 하나님께서 보리스 존슨이죠, 존슨. 네, 네, 아마 존슨입니다. 존슨. 촌순이 아니고. 영국식 발음이 좀 발음이었나요? 억세나. 영국식 발음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우리 국민들 데려오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전세기를 띄웠어요. 네네. 로마와 밀라노 4월 1일,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임시 항공편을 이용해서 우리 교민들이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네. 뭐 다 아실 겁니다. 귀국하게 되면 격리가 돼서 2주간 또 격리돼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죠. 또 확인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대략 지금 한 6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 대 갖고는 안 되겠네요. 두 대입니다. 두 두 대. 대하고요. 그 지금 공항은 어디 로마로 가나요? 밀라노. 로마와 밀라노 두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탈리아 내에서도 이동 제한령이 발동 중에 그렇죠. 있죠. 그래서 네. 로마와 밀라노에서 출발하는 임시 항공편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데 밀라노 지역에서 좀 많습니다. 430명. 그쪽이 로마에서 롬바르디아주라는 데죠, 북부. 그렇습니다. 이게 섬유 산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죠. 우리가 네. 또 밀라노라고 하면은 섬유하면 밀라노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또 로마에서는 151명. 그래서 대형 항공기 한 편과 중형기 한 편이 이렇게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저는 그 맨 처음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이제 발언이 됐잖아요. 네. 그게 우한에도 우리 확진자분들 중에도 3번인가 5번 확진자분 중이 중국 우한에 네네. 거기에 왜 동대문 프라자 같은 거기 네, 맞습니다. 의류센터에서 맞습니다. 디자인 센터. 디자인 센터. 디자인 센터요. 그러니까 밀라노하고 이 우한하고 교류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교류가 많은 것이 네. 지금 중국이 과거에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최근에 또 이 대륙 굴기 연결돼 있습니다. 이탈리아 예. 북부 지역하고 실제 이탈리아 북부에 중국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이 파견돼 있어서 바로 그것이 이탈리아까지 전파된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도 어차피 중국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겠어요? 의류 그렇습니다. 같은 게. 네. 그러면 우한 같은 데서 싸게 만들어서 밀라노로 수출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뭔가 밀라노하고 우한이 하여튼 개인적인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 투표 지금 많이 좀 못하게 돼요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며칠째 계속 이 제외 공간의 선거 업무를 중단을 시키고 있는데 이 처음에는 17개국 23개 제외 공간이었는데요. 이것이 점점 늘어나서
최근까지 보면은 40개국 65곳으로 65곳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 미국의 경우 이 워싱턴의 주미 대사관 그리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12개 공간이 포함이 됐고요. 뭐 캐나다, 오타와, 밴쿠버 우리 교민들이 많은 지역들이 다 포함이 돼서요. 예. 여기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이 한 8만 5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예. 제외 선거인의 47%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투표를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투표율이 좀 낮아질 것이다. 네. 국내도 뭐 외국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투표율에까지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 대선 같은 경우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상당히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투표 의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 총선 경우에도 정당 투표는 꽤 비중 있게 또 우리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 현장에서 도저히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휴대폰으로 기사 보다가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그 미국 지도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캡처해놨거든요. 네, 진하죠. 네. 이 넓은 미 대륙이 딱 한 군데만 색이 없어요. 여기는 아마 확진자가 안 나온 모양인데 네. 여기가 보니까 어디 같아요? 여기 와이오밍주 같아요. 콜로라도 위에가 조금 청정 지역일 거예요. 예, 저기. 그렇죠. 네, 네. 여기 와이오밍에 저기 있잖아요. 옐로우스톤. 그렇죠. 예. 네. 가보셨어요? 뭐든 어디는 가보긴 했을 텐데 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올리비아 건님이 저 유튜브로 뜬코벨 보시다가 사랑해요 뜬코벨 이렇게 강도 높은 애정 표현을 하시는데 네. 한 말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리비아 건님께. 사랑합니다. 네, 청취자를 사랑하는 방송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자, 우리 정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의 그 비례정당 지지율이 말이죠. 네. 여권이 이제 비례정당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그렇죠? 개입니다.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네. 이 두 네. 당이 합쳤을 때 네. 미래한국당을 여론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두 개 정당이니까요. 더불어시민당이 약 30%입니다. 29.8%, 열린민주당이 11.7%, 이른바 더불어 또는 민주당 가족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요즘엔 비례정당이 더 큰 관심을 보고 있는데 미래한국당은 27.4%였습니다. 네. 굳이 미래한국당도 자유공화당하고 합쳐본다면 뭐 29.4% 정도로 30%에는 가까워지는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에 열받아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531명이고 무선전화 면접이 유무선 자동 응답 방식이었고요. 응답률은 5.6%,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급할수록 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읽지 마시고. 아니 그럼 시간을 다 많이 너무 잡아먹게 돼가지고. 자, 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되시고 나서 연일 그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뭐 특히 오늘 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될 것이다. 뭐 자신하느냐 뭐 이렇게 진행자 질문을 받고 뭐 자신한다 1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지난 2016년을 돌이켜 보면 누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되리라고 생각했느냐. 그렇죠. 그때는 총선 전에 4년 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총선 전 여론조사는 배 소장은 그때 저기 자유한국당의 앞 1등으로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4년 전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4년 전 새누리당. 당시에는 네. 새누리당이었고요. 아, 새누리당입니까? 새누리당이 신년 초 여론조사에서 심지어는 180석도 가능하다 오. 이러면서 개헌까지도 가능한 정당 의석수가 확보되는 거 아니냐라는 김칫국을 네. 마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이거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네, 당시 본인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이번에 이제 뭐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자신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그 미래통합당 슬로건 이분 오시자마자 만든 거 있잖아요. 뭐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몇 년 네. 전 구호를 다시 리바이벌한 거라고요? 이게 한 50년 전, 64년 네. 전. 그렇죠. 네. 네. 맞죠? 46년 전인가요? 64년 그렇습니다. 전인가요? 네네. 하여튼 옛날 거를 다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네. 근데 우리 무겁당도 슬로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같은 슬로건이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하나씩 좀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어요? 네. 네. 하세요. 정상 네. 기자부터요. 네. 배고프다 먹고 하자. 아 역시 무겁당이니까 배고프자 먹고 하자. 네. 또 선거도 식후경. 선거도 식후경. 네. 아 역시 먹는 걸로. 네. 역시 두 분은 무겁당원 자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네. 무겁당 청취자 여러분 무겁당의 슬로건 하나씩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짧게 한 문장씩 좀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한번 그 선물로 콜라그래피라도 캘러그라피 캘로그래피 콜라그라피요. 캘리그라피. 콜라 먹고 싶네요. 네. 대표님은 뭐 준비된 거 있으신가요? 저요? 네. 무겁당 대표신데 밥을 무겁게 먹자. 너 정말 이럴 거야.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 자, 청취자 여러분, 무겁당 슬로건 좀 하나씩 선물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이 같은 일당 되겠다, 될 수 있다 이런 무시하는 분위기 같은데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마디를 했다면서요? 아 강도 높습니다. 민주당 비례정당에 대해서 완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선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다 망쳐놨다. 그다음에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 위헌 가짜 정당이다. 이렇게 아주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지금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 정당이 4.15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몇 개인지 아세요, 두 분? 35개인가요? 틀렸어요. 32개? 자, 정상근 기자 몇 개? 30 몇 개 아니에요? 네, 41개. 41개. 네. 네. 그 비례 정당 그 투표용지 길이는 몇 센치? 48.5cm. 41.8cm. 아, 41.8. 뭐 이렇게 팩트가 틀려요. 예. 41개 41.8cm입니다. 예. 그게 이제 기호도 다 정해졌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숫자 마케팅을 아주 치열하게 벌인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한국당하고 기호 2번을 결국 맞췄어요. 네, 기호 2번이라기보다는 이 투표용지 두 번째 칸으로 네, 통일을 했는데 순서. 그래서 뭐 정당 투표든 뭐 이렇게 지역구 투표든 이 두 번째 투표하자 이렇게 좀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이 정의당은 6번을 받게 됐는데 이 6번이 손가락을 펴기가 좀 애매한 번호이잖아요. 그래서 6번. 네. 양손을 펼쳐야 원래는 되는데. 양손을 펼치는데 뭐 그거 말고 뭐 새끼 손가락만 펴서 이것이 이제 6을 표시한다. 뭐 약속의 의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기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호 10번을 달게 됐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10번을 또 강조를 했고 네네. 이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구에서 이제 번호가 제각각인데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네, 무소속으로 8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뭐 8번 찍으면 팔자 고친다 뭐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왔다고 하고 신박하다. 네. 네네. 이 서울 동대문을의 민병두 후보는 9번을 받았는데 예. 민병두를 구하라, 동대문을 구하라. 네, 이렇게 네, 숫자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벽보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슬로건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상 기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또 더불어시민당과 짝을 맞춰서 지역구 1번은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번호로는 5번이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네. 근데 선거일이 4월 15일이거든요. 1 지역구, 5 또 비례정당. 예. 1, 5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2번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기호로는 미래한국당이 4번이기 때문에 2판, 4판 이렇게 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발하네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무겁당 슬로건 선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몇 분 것만 소개를 해볼게요. 빈 네. 그릇도 다시 보자. 빈 그릇이야. 야, 그 정말. 감탄이 나올 그릇에 수밖에 비어 없네요.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밥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빈 그릇도 다시 아니 근데 보자. 우리 청취자분은 정말 순수하신 거예요. 예. 정상국 기자는 빈 그릇 안 보고 바로 햇반을 삽니다. 또 있어요. 배부르다 살 빼보자. 이거는 아닌데 무겁당 슬로건은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 계속 살을 빼면 안 되잖아요. 무거워야 되니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입맛 없다 말을 마오. 오. 뭐든지 잘 먹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입맛 없는 적이 없었죠. 그렇죠. 네. 예. 뭐 배 수장은 저 점심 때 식당 가면 항상 2인분을 드시니까. 네. 지난번에 3인분 먹었죠. 3공기 먹었던데. 배고프더라고요. 배고팠다. 네. 예. 네. 자기 전에 먹고 자자. 아, 괜찮아요. 이건 상식이죠. 네. 네. 일상입니다, 일상. 네. 중국집 가면 짜장면 곱빼기. 가장 와닿는 건 저거네요. 예. 배고프면 무너진다. 좋네요. 배고프면 무너진당. 네. 또 한 분 먹는 게 남는 거다. 배고프면 무너진당. 좋네요. 좋네요. 예. 자, 네.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모두 취합을 해서 네. 무겁당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의원 쪽에 또입니까? 이제 현역 의원이 없잖아요. 못하네. 현역 네. 의원이 없어서. 그럼 제가 대표 직권으로 네. 취합해서 내일 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무겁당 슬로건 내일 무거운 네. 녀석들 시간에 최종 발표를 결정.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치 얘기 하나만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 허경영 씨가 만든 당 네. 아까 허리케인 디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참 네. 아니 보조금을 8억 몇천을 선거 받는다. 보조금을 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이 있는 경우에 이제 선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여기에 선거 보조금을 받는 또 제도가 어떤 게 있냐면 여성 후보를 30% 이상 공천을 하면 네. 보조금을 한 이 정도로 받습니다. 아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바로 이 국가 배당금당이죠. 허경영의 국가 배당금당이 여성을 30% 이상 공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그 비율을 뭐 딱 한 맞췄어요. 명인가만 한 명 남겼다며. 맞췄습니다. 한 명 그러고서는 네. 허경영 씨는 자기는 이런 거 몰랐다 이런다며요. 글쎄요, 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그런데 네. 다른 공천자들 중에서 범죄 기록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선거 보조금입니다. 예. 선거 보조금 밑줄 10줄 쫙 치고요. 아 중요합니까? 네, 별은 샤랄랄랄랄 한 10억만 개 10억만 정도 개. 중요합니다. 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낸 세금이 이런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아 진짜 이 여성 후보들을 많이 공천하긴 했는데 이 문제는 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공천된 사람들 중에서는 성범죄 전과자들이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기록자가 상당히 또 있습니다. 네,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모든 자영업 하시는 분의 모든 경제계가 지금 위축이 돼가는 판에 네. 8억씩이나 앉은 자리에서 뭐 자기 통장에 8억이 들어왔다고 어디 전화에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이거 무겁당이 좀 특히 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8억이면은 밥이 몇 그릇인지.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배정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방 얘기 해보려고 그래요. 네, 경찰이 회원 15,000명의 아이디, 닉네임 네, 이거 확보했다고 그러죠? 네, 닉네임을 확보를 했고요. 이 박사방의 유료 회원, 그 무료 회원을 합쳐서 모두 15,000명입니다. 15,000개이고요. 네. 그리고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 회원의 신상을 이미 파악했다라고 합니다. 잘했어요. 텔레그램이 좀 해외 서버 있어가지고 신원 파악이 어려울 거다라고 이 박사방, 엠번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못 찾아낸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뭐 상당수 신상을 파악했다라고 하고요. 곧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강제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주비인 같은 경우에는 뭐 치밀하게 법망을 회피한 흔적이 있었는데 이 다른 회원들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경찰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상 특정이 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이 이게 서버가 뭐 러시아에 있다는 뭐 기사도 있고 네. 뭐 중동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경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나요? 이거를 어디 있는지? 뭐 이게 텔레그램 본사가 어디 있는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네. 가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경로로 지금 그 경찰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를 계속 옮겨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관련된 협조를 구글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M번방의 그 전 운영자 네. 또 이 M번방 사건에 대한 일부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방송 인터뷰까지 나왔던 제보자인데 그 인터뷰한 방송사를 상당히 원망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신분이 그대로 또 알려졌다 이렇게 상당히 또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협박을 또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는데 수면제를 가다 복용을 했다 그래요. 네. 경찰에서 소재지 추적을 해봤더니 발열 증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M번방 사건 관련 재판 맡았던 오덕식 부장판사가 스스로 네. 교체 요청을 했다면서요?
네. 그 어제 엊그제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 오덕식 판사가 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판사가 태평양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16살 이모군의 재판을 맡게 됐는데 이 태평양이라는 사람이 이 박사방의 회원이었다가 이 별도의 텔레그램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이 사건을 이제 오덕식 판사가 맡게 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 4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이유가 이 오덕식 부장판사가 이 고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최종범 씨가 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바탕으로 이 구하라 씨에게 협박을 가한 것을 두고 무죄를 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 당시 이 판사가 이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면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기어이 또 봤거든요. 이 예. 변호인이 굉장히 좀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뭐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네.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허경영 씨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이것 8억 4천만 원을 받아서 시끄럽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한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이것이 뭘까요? 문제입니다. 뚱커벨 힌트 주세요. 문제의 답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정상근 기자가 간단하게 힌트를 하나 배 꺼지기 전에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네. 네. 어떤 보조를 해드려야 하든 많은 분들이 맞히시려나 4월 15일 선거가 있죠. 그죠? 네. 선거를 앞두고 어떤 보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배 꺼졌어요? 네? 점심 먹고 지금 3시 2시 50분인데 벌써 배 꺼졌어요? 아니, 점심 먹은 지가 언젠데. 역시 하루 뭐 제가 차 있습니다. 무겁당의 정책위 의장답습니다. 하루 5끼를 먹어야 되거든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 두 분 소개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